때는 바야흐로 1993년 내가 중학교 3학년 때였지. 이때 내가 8반이었는데 5반의 여학생을 짝사랑했었단 말이야. 물론 가서 말을 건다거나 그런 건 부끄러워서 참아 못했고 그냥 따사로운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거야. 이 여학생이 내 이름은 알았을까 모르겠어. 암튼 그런 와중에 듀스 1집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듀스 1집 수록곡 중에 나의 바보 같은 이야기라는 노래가 있거든. 그 노래 가사가 마음에 팍 꽂혔던 거야. 항상 그렇게 하루가 지나지만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 이 부분이 그냥 내 얘기 같으면서 이 마음을 그 여학생에게 전하고 싶다는 열망이 막 끌어오르면서 이 가사를 편지로 써서 그녀에게 전달해야겠다는 그런 미친 생각까지 하게 됐던 거지. 진짜 미친놈 아닌가 싶은 게 그 여학생이랑 요즘 말로 썸을 탔다던가 그런 것도 아니고 말이라도 제대로 섞어본 것도 아닌데 갑자기 노래 가사를 편지에다가 써서 준다는 게 이게 제정신은 아니었던 거야. 암튼 그 미친놈은 절대 해서는 아니 될 약 30년이 지난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리는 흑역사를 결국 저지르고 마는데 편지지에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듀스의 나의 바보 같은 이야기 가사를 적어서 그 여학생에게 주고 말았던 거지. 와, 진짜 내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때 나 새끼는 진짜 미친 또라이 뷰딱 찐따 새끼였던 것 같단 말이야. 물론 그 여학생에게선 아무 리액션이 없었고 그렇게 나의 바보 같은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되지. 지금도 듀스 노래를 듣다가 나의 바보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몰래 얼굴이 화끈거린단 말이야. 듀스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당연하게도 나의 뷰딱 같은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이런 흑역사를 여러분께 풀어보면서 영상의 문을 활짝 열어본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자신의 뷰딱 같은 흑역사를 스스로 방출하는 채널은 역시 섭시간밖에 없다. 그러니 구독, 좋아요 거기다 하이까지 박으시라는 말씀도 아울러 전해봅니다. 듀스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현진영과 와와 1집이 나왔던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이 당시 이수만은 현진영을 한국의 바비 브라운으로 만들고 싶었단 말이야. 그래서 음악과 무대 모두 바비 브라운 간지를 내려고 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음악은 뉴잭 스윙 그리고 바비 브라운처럼 두 명의 간지나는 백댄서를 세우는 그런 무대를 만들었던 거야. 그 백댄서 두 명이 바로 와와였고 그들이 훗날 클론으로 데뷔하게 되는 구준엽, 강원래였던 거지. 이렇게 데뷔한 현진영과 와와의 1집 타이틀곡 야한 여자는 크게 인기를 끌지 못했는데 후속곡 슬픈 마네킹이 인기를 얻으면서 좋은 반응을 얻기 시작해. 그런데 이때 강원래와 구준엽이 군대를 가게 됐던 거야. 이렇게 그들이 군대를 가면서 김성재를 추천했고 김성재는 본인의 친구인 이현도와 같이 SM에서 오디션을 보는데 김성재만 합격했던 거야. 이현도는 키가 작아서 간지가 안 난다는 이유로 오디션에서 떨어지게 되지만 이후 우여곡절 끝에 이현도도 와와에 합류하면서 와와 2기로 활동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와와로 활동하던 그때 현진영의 마초 사건이 터지면서 활동이 중단되고 와와도 역시나 활동을 못하게 됐던 거지. 이런 상황에 가장 빡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겠어? 그렇지, 이현도였겠지. 와와에도 겨우 합류해서 이제 제대로 활동 좀 해보나 했더니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한순간에 또 오갈 데가 없어진 거 아니야. 그러니 빡이 쳤겠지. 이렇게 남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한 이현도는 그때부터 작곡을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현도에게는 신의 한 수였던 거지. 암튼 이렇게 가수 준비를 하고 있던 그들은 당시 김광수를 만나 오디션을 보는데 다행히도 김광수는 이들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고 이때 그가 김성재와 이현도 대신 선택한 그룹이 바로 이오스였다는 이야기가 있어. 아마 이때 김광수가 김성재와 이현도를 선택했다면 우리가 아는 듀스는 이 세상에 없고 뭔가 광수스러운 그런 그룹이 탄생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들이 김광수에게 퇴짜를 맞은 게 다행인 것 같다 이 말이지. 이현도가 이때 너에게만이라는 노래를 작곡했고 이 노래를 현진영에게 들려줬는데 현진영이 이 노래를 마음에 들어하면서 그렇게 너에게만은 현진영 2집에 수록되면서 이현도는 듀스 이전에 이미 작곡가로 데뷔를 했던 거지. 그렇게 가수 활동을 차곡차곡 준비하던 이현도와 김성재는 결국 1992년 그들의 1집 앨범을 완성했고 1993년 4월 데뷔 앨범 듀스를 발표하면서 백댄서가 아닌 가수로 가요계에 도전장을 던지게 됐던 거야.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 데뷔 이후 서태지와 아이들의 아류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던 1993년에 데뷔하는 바람에 듀스도 억울하게 서태지와 아이들의 아류로 오해받곤 하는데 듀스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데뷔하기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그룹이었던 거지. 암튼 이런 데뷔 전부터 기나긴 우여곡절과 사연에 사연이 얽히고 설켰던 그룹 듀스는 1집 타이틀곡 나를 돌아봐로 활동을 시작하는데
그런데 내가 이 당시 학원에서 나쁜 친구를 만나게 된단 말이야. 이 나쁜 친구가 뭐냐? 그 부모님 입장에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엉뚱한 짓 같이 하는 친구는 다 나쁜 친구들이잖아. 그런 시선에서 봤을 때 나에게 음덕후의 길을 열어준 그 친구는 아주 나쁜 친구였던 거지. 내가 이 친구 덕에 락 음악을 접하고 이후 락덕 음덕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데, 이 친구가 나에게 이거 한번 들어봐 하고 줬던 테이프가 바로 듀스 1집을 복사한 테이프였거든. 내가 이걸 들으면서 듀스의 팬이 됐던 거지. 그리고 앞서 말했던 그 미친 짓도 했던 거야. 아 진짜 그 새끼도 나쁜 새끼네 이거 진짜. 암튼 당시 듀스는 폭풍 간지였는데 음악도 간지였지만 그들의 무대 또한 폭풍 간지였거든. 솔직히 그전까지 서태지와 아이들을 비롯해서 노이즈나 잼 같은 가수들이 나와서 춤추는 게 막 졸라 멋있다 이렇게 느껴본 적이 없었어. 그런데 듀스의 춤은 진짜 졸라 멋있었고 그 당시 어린 내 마음을 한순간에 그냥 사로잡았던 거야. 이렇게 충격적이었던 그들의 데뷔곡 나를 돌아봐는 방송 출연 이후 삽시간에 인기를 얻으면서 난리가 났던 거지. 1993년 그의 여름은 온통 나를 돌아봐였던 거야. 듀스는 그렇게 인기를 끌었고 1집 활동 이후 2집 활동을 위한 잠시의 공백기를 가졌고 같은 해 12월 2집을 발표하면서 컴백을 하지. 이 2집의 타이틀곡은 바로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이 가사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우리는이었고, 이 노래로 듀스는 데뷔 이후 처음으로 가요순위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히트를 치지. 이 2집 앨범에는 무제, 약한 남자, 그대 지금 다시 등등 주옥같은 노래들이 수록되어 있었는데 나는 이 중에서도 고고고를 가장 좋아했단 말이야. 이 당시는 뭣도 모르고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이 노래 가사가 참 와닿더라고. 이때 이현도 이형 20대였을 텐데 어떻게 이런 가사를 썼는지 참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2집을 히트시키면서 이론의 여지 없는 완벽한 인기 그룹의 반열에 오른 듀스는 2집 활동 종료 3개월 만인 94년 9월 리듬라이트 비트블랙이라는 리믹스 앨범을 발표하는데 말 그대로 1, 2집에 수록되어 있던 곡들을 리믹스해서 엮은 앨범이었어. 그런데 여기에 신곡이 몇 곡 포함되어 있었고 그 신곡 중엔 우리 여름날의 사운드 트랙, 아니 우리 청춘의 사운드 트랙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노래 여름 안에서가 수록되어 있었지. 이 앨범은 정규 앨범은 아니었지만 당시 91만 장이나 팔리면서 히트를 쳤던 앨범이었어. 이현도는 이 당시 여름 안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때 정말 행복했다고 회고했는데 진짜 이 뮤비를 보면 이현도와 김성재가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이거든. 개인적으로 나도 참 좋아하는 뮤비고 참 좋아하는 노래야. 이어서 1995년 4월 듀스는 그들의 3집 포스 듀스를 발표하는데 이게 바로 그들의 마지막 정규 앨범이었던 거야. 듀스는 93년 데뷔해서 95년까지, 그러니까 약 2년 동안 3장의 정규 앨범을 냈던 정말 짧게 활동했던 그룹이었거든. 그런데 이상하게 엄청 오래 활동했고 많은 앨범을 냈던 것 같이 느껴지잖아. 그게 듀스라는 그룹이 줬던 임팩트가 엄청나게 컸고 아직도 그들의 음악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 이 듀스의 3집은 내가 개인적으로 듀스 최고의 명반이라고 생각하는 앨범이고 이 앨범의 타이틀곡 굴레를 벗어나는 내가 듀스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야. 굴레를 벗어나도 가요순위 프로그램 1위를 휩쓸면서 당연하게 히트를 치는데 이 와중에 뜬금없이 갑자기 듀스는 해체 선언을 하게 되지. 당시는 김성재와 이현도 간의 불화로 듀스가 해체되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현도가 이야기하길 듀스라는 굴레를 벗어나 본인은 프로듀서 그리고 김성재는 엔터테이너로 나서는 방향으로 활동을 같이 이어나가기 위해 듀스를 해체했다고 하더라고. 듀스 해체 이후 김성재와 이현도는 같이 김성재 솔로 앨범을 준비했는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현도가 앨범을 프로듀싱하고 김성재가 엔터테이너로 나서는 방식이었던 거야. 그렇게 김성재의 솔로 앨범이 나왔는데 이 앨범은 사실 듀스의 새 앨범 같은 느낌이 있었어. 이 앨범의 타이틀곡 말하자면의 첫 무대는 정말 멋있었는데 그게 그의 마지막 무대가 되었지. 김성재의 미스터리한 죽음으로 듀스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던 거야. 이후 1997년 듀스의 베스트 앨범이자 마지막 앨범인 듀스 포레버가 나왔고 이 앨범에는 미발표곡이었던 사랑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었어. 이 노래는 듀스의 마지막 노래가 되었던 거야. 그런데 사랑 두려움 이후 28년 만인 2025년 11월 27일 듀스의 신곡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또 뭔 소린가 했었는데 이현도가 만든 음악에 AI로 복원한 김성재의 목소리를 담은 듀스의 신곡이 나온다는 거야. 내가 AI로 만든 노래 이런 거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프로젝트는 기대가 되면서 좋더라고. 세상에 듀스라니. 신곡 라이즈에 이어 내년에 듀스 4집이 나온다고 하니 기대가 된다 이거야.
이번 시간엔 내 청춘의 한 페이지, 내 청춘의 사운드 트랙 듀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2년간의 짧은 활동기간, 그리고 3장의 정규 앨범, 그렇지만 그 강렬했던 임팩트, 그리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추억과 그 노래들, 그렇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듀스라네. 그런데 이번에 새 노래가 나온다니 마음속에만 살아있는 듀스가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 제발 내 기대, 내 추억에 실망을 주지 않길 바란다네. 즐거운 삽시간, 재미난 삽시간, 추억을 소환하는 삽시간. 하지만 삽소리가 많으니 주의하세요.